1921년 아서 에반스라는 영국 출신의 고고학자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000개의 방과 미로 그리고 미노타사우루스의 배경이 된 미노스 왕의 궁전을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로 지목하며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둔갑시키려는 무모한 시도를 합니다. 크노소스 궁전태에 남아있는 수십 개의 사각형 방과 프레스코 벽화에 그려진 황소 그림을 그리스 신화와 연관지은 것인데요. 덕분에 에반스는 아주 유명해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신화 속의 주인공이 실제 역사인 양 포장되어 대서특필되었으며 덕분에 크레타 섬의 문명 세력이 미노아인이며 이들이 건설한 문명을 미노스 문명이라 부르게 되면서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현대 고고학계나 역사학계는 크레타 섬의 문명 세력이 신화 속의 주인공이라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였으며 단순한 문학적 수사에 그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노아 문명보다는 크레타 문명 또는 에게 문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2300년경부터 그림 문자인 크레타 상형 문자와 음절과 그림이 포함된 선형 문자를 진흙 점토판에 기록하였으나 그들의 언어적 기원은 찾지 못해 여전히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노스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15세기경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기록에 등장하는데 이집트인은 이들을 케프티우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케프티우는 바다에 떠있는 섬이란 뜻의 고대 이집트어로 이들은 이집트 신왕국 시절 파라오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으로 비문과 부조에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에게의 남쪽에 위치한 크레타라는 섬에 살았던 사람들로 섬의 여러 곳에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화려하게 채색된 크노소스 궁전과 파이스토스 유적으로 기원전 1600년경 건설된 건축물의 잔해입니다. 이들은 대략 기원전 3000년경부터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원전 1900년경부터는 문명이라 불릴 만한 도시를 건설하고 주변 섬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성기를 누리다가 몰락한 세력입니다. 전성기 때는 이집트의 갤리선의 초기 모델과 닮은 선박을 통해 에게해와 가나안 지역 그리고 이집트와 무역을 했던 해양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이들이 해양민족이었다는 증거는 에게해를 구성하는 여러 섬들의 유적과 유물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집트 기록과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들은 프레스코라는 특별한 기법으로 그린 벽화로 자신들의 생활상을 남겼는데 남자는 흑인처럼 어둡게 그렸으며 여성은 밝은 색채와 어두운 색채 두 가지를 사용하여 신분의 차이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밝은 색채로 그린 여성은 풍만한 가슴을 활짝 내보이는 표현 방식을 사용했는데 문자가 해독이 된다면 가슴을 드러내고 다녔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 문명의 시작이라 일컬어지는 크레타 문명을 이룬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이들은 고대 그리스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동안 유럽 역사학계와 고고학계는 크레타 문명을 유럽 문명의 시작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을 부단히도 해왔는데 일단은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듯합니다. 대부분의 유럽사에 관한 기록물의 그 첫머리에는 늘 크레타 문명을 그 시작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현재까지 연구되고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증거들은 이들의 기원이 현대 유럽인의 조상인 인도 유럽어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레타 문명 세력이 사용한 문자와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처음부터 언어적 뿌리를 인도 유럽어에서 찾았으나 그 연관성을 전혀 찾지를 못하고 기원을 알 수 없는 미확인 언어로 분류합니다. 그리스 본토나 유럽에 존재했던 어떠한 문화와도 그 연관성을 찾는 데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연장선에서 발전하였으며 후대의 해양 세력으로 발전하면서 독자적인 문명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흙벽돌을 이용하여 집을 짓는 사각형의 건축 방식이나 문자를 진흙 점토판에 새겨넣는 방식 등 초기 크레타 문명에서 나타난 유적과 유물은 전형적인 메소포타미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 고고학계는 유럽 문명의 시작이라는 미노아인과 미케네인의 기원을 밝히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요. 그 속내는 뻔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2017년 진화인류학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인 막스 프랑크 유전학 연구소에서 그동안 발견된 미노아인 전체에 대한 유전자 시퀀싱을 통해 확인된 연구 결과를 전문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하므로 그들의 기원이 밝혀진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원전 6000년경부터 아나톨리아 신석기 농부들이 에게에 그리고 그리스 본토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는데 미노아인은 이들의 후손 중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크레타 문명 기간인 기원전 3000년경부터 그들이 몰락할 때까지 아나톨리아 서부 해안, 에게의 그리스 해안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며 이들 중 80% 이상이 아나톨리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후예라는 것이 연구의 요지입니다. 또한 크레타 문명을 이어받은 미케네 문명 세력 또한 이들과 유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쿠르간 가설에 따라 폰틱, 카스피해에 살던 인도 유럽어족의 조상이 그리스로 이주해 왔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밝혀줄 유전적 증거는 찾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럽 문명의 시작이라는 크레타 문명은 중동 지역의 신석기 농부들 중 아나톨리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후대의 여지는 미케네 문명 세력 고대 그리스의 해양 세력 중 일부는 이들의 후예인 것입니다. 미노아인의 유전자는 현대 그리스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그들의 유전자가 복잡한 이유 중 하나가 후대에 이곳으로 이주해와 지배층을 형성한 인도 유럽어 사용자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노아인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기원전 1450년경 미케네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섬 내부 사람 간 전투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평화로운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크레타에서 발견된 어떠한 그림이나 벽화에서도 왕이나 통치자를 상징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점인데 풍만한 가슴을 드러낸 여인이 통치하는 모계사회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꽤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노아인을 표현한 프레스코 벽화에는 남녀 공이 허리를 바싹 졸라 날씬하게 묘사하였으며 성별이 잘 구분되지 않게 표현한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크레타 문명 세력이 몰락하게 된 원인으로는 기원전 1500년경 폭발한 것으로 알려진 산토리노 화산 분화로 인한 해일과 그리스 본토에서 세력을 형성한 미케네인의 확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미노아인이라 불리는 크레타 문명 세력은 몰락했지만 그들의 유전자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